안녕하세요. 매주 계좌를 공개하는 방송 슈르의 평생투자 슈르입니다. 요즘 주식 시장이 정말 안 좋습니다. 계속 하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코스피 차트인데요. 이거 보시면은 작년 2018년 1월 달에 거의 2600을 넘었다가 장중에는 넘었습니다. 넘었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폭락하는 것보다 이렇게 계속 흘러내리는 게 더 견디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식이 계속 하락할 때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오늘은 주식 시장이 하락할 때 뭐를 하면 좋을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일단은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해결을 해야 됩니다. 주식은 과연 계속 해도 되는 것인가? 그걸 어떻게 확인을 하죠?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아까 본 코스피 차트인데요. 이번에는 좀 긴 시간으로 이렇게 해봤습니다. 2001년부터 있는데 2001년에 619포인트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렇게 길게 놓고 보면은 계속 우상향을 했습니다. 중간중간에 크게 올랐다가 폭락을 했다가 2007년, 2008년 금융위기도 있었죠. 이렇게 크게 낙폭이 있었다가 다시 또 금방 회복을 하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결국은 좀 전체적으로는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배당금까지 포함하면은 더욱더 우상향 모습이 나오겠죠. 이거는 한국보다 역사가 훨씬 긴 미국의 S&P 500 차트입니다. 50년대 정도부터 데이터가 있는데 이때는 한 50포인트 정도 했네요. 50에서 100 이 정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크게 등락을 하긴 하지만 큰 상승이 있을 때도 있고 큰 하락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한 86년도에 한 232포인트 정도 올라갔고요. 347, 90년대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90년대 계속 올라서 2000년대 초반에는 1500까지도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또 IT 버블이 붕괴되면서 큰 하락을 했고요. 큰 하락을 하다가 다시 또 올라가서 또 2008 금융위기 때 또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결국은 다시 회복을 해서 계속 올라가면서 이때 잠깐 또 빠졌다가 거의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한 10년 동안 코스피 지수는 거의 박스권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한국은 장기 투자를 하기에는 안 좋은 시장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는데 12년 동안 주가는 그대로지만 분명히 한국의 기업들은 성장을 했습니다. 자산도 많이 쌓아놨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그 12년간 응축된 에너지가 폭발할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한국이 망하지만 않는다면 말이죠. 한국이 망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국가 신용등급도 높은 편이고 실제로 한국이 망하는 일은 일어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불안한 분들도 있을 테니까 그런 분들은 다른 나라에 투자를 하면 됩니다. 미국이 설마 망하지는 않겠죠. 이렇게 주식시장의 역사를 살펴보고 지금의 일시적인 하락은 아주 긴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매우 일부분일 뿐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난 후에는 이제 뭘 해야 할까요? 그 다음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개별 종목들을 살펴봐야 되겠죠. 내가 가진 회사들이 앞으로도 계속 돈을 잘 벌 것인가, 또 회사의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비싸지는 않은가 살펴봐야 합니다. 이거는 하락장이 아니더라도 꼭 항상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기업의 가치를 살펴야지 주가 자체에 집중을 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진 회사의 주식이 하락을 하면은 회사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내 선택이 잘못된 건 아닌지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주가가 내려간다고 해서 내 선택이 틀린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회사의 가치죠. 그 회사가 얼마나 돈을 벌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단기적인 주가 하락 자체는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들을 살펴보고 팔 거는 팔고 또 사야 될 거는 더 사고 그런 식으로 포트폴리오 조정을 이번 기회에 해야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번 하락장을 계기로 내 멘탈이 견딜 수 있는 정도를 체크해 봐야 됩니다.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는 누구나 다 확신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일단 과거의 S&P 차트를 보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큰 폭으로 등락을 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우상향하는 것을 확인한 뒤에 자신감을 가지고 주식시장에 뛰어들죠. 크게 하락하더라도 결국에는 주가가 회복을 한다 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폭락이 오더라도 견디면은 다시
회복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시작합니다. 나는 견뎌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2008 금융위기 같은 폭락이 실제로 오면 견디기가 정말 힘듭니다. 이번에는 다르다. 이번에는 진짜로 주식시장이 망할 것 같죠. 지금 코스피 지수의 가장 고점에서 투자하신 분들은 한 20-30% 정도 하락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 정도 하락을 견디지 못한다면은 더 큰 폭락이 오면 멘탈이 완전히 나가버릴지도 모릅니다. 이번 하락을 계기로 해서 내가 어느 정도 하락까지 견딜 수 있나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이 정도의 하락을 견디기가 힘들고 일상생활에 영향을 많이 받으면은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자산 배분을 해야 되죠. 주식만 100% 들고 있으면 큰 하락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반토막이 나는 경우도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걸 견딜 만한 멘탈이 안 된다면 채권이나 현금의 비중을 좀 높여야 됩니다. 주식 50%, 채권 50% 이런 식으로 자산 배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큰 폭락이 오더라도 하락폭을 매우 줄일 수 있습니다. 거의 반토막이 났을 상황이라도 이렇게 자산 배분을 하면은 한 10%나 20%그 정도밖에 하락하지 않을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기대 수익을 어느 정도 포기를 해야 되지만 일단 멘탈 관리가 우선입니다. 멘탈이 나가면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내가 견딜 수 있는 만큼만 투자를 해야 됩니다. 또 중요한 게 있네요. 일단 아무리 큰 하락장이 오더라도 멘탈 나가지 말고 본업에 충실해야 됩니다. 일단 본업에서 돈이 들어와야 투자를 하죠. 아무리 수익률이 좋아도 투자 금액이 적으면 큰 돈을 벌기는 힘듭니다. 투자 금액을 일단 늘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업에 충실해야죠. 월급쟁이라면은 열심히 일해서 성과급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진급을 빨리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자영업자라면은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주식이 하락할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한번 얘기해 봤는데요. 이번 하락을 계기로 포트폴리오 관리도 하고 또 멘탈도 다 잡고 해서 다음 상승이 오면은 더 크게 비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모두들 파이팅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